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현재 둘째를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지만 그만큼 나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 중이고 남편은 일반 사무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제작해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매일 새벽까지 작업하고 또 아이도 함께 돌봐야 하니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만큼 애착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보통은 많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그때그때 말할 건 말하는 스타일이라 불편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끙끙 앓기보단 표현을 하고 넘기는 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완전히 불편함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를 침묵하게 만들 정도로 억압적인 분위기도 아니라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신우, 그러니까 신랑의 누나입니다. 이 신우라는 사람 정말 표현 그대로 무개념이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거기에 남자 밝히는 성향까지 더해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자주 합니다. 제 입장에서 신우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10대 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듯해요. 이런 신우 때문에 특히 과거에 2차례 크게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몇 년 전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일을 하고 계신 걸 두고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말인즉 며느리가 있는데 왜 엄마가 집안일을 하냐는 거죠. 솔직히 그동안에도 비슷한 말들을 종종 들어서 참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외부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지만 저 역시 인테리어, 소품 제작과 판매라는 확실한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색하고 말했죠. 언니, 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도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는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신우가 버럭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목소리를 높여 맞섰고 결국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언성이 높아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신우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뾰족한 말들이 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번째 사건은 더 황당했어요. 신우의 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버릇이 너무 없습니다. 어른이 뭔가를 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한 듯 받아가기 일쑤예요.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정말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신우는 눈이 뒤집혀서는 네 새끼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며 갓 태어난 저희 첫째에게 악담까지 퍼붓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은 충격이었고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또 한 차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우는 원래도 기가 세고 입이 험한 편인데 그런 성질 때문에 시부모님조차 뭐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눈치를 보시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 더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행동이 어디까지 잘못인지 자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첫째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걷는 것도 조금 늦게 시작했고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조금 느린 편이죠. 게다가 성격도 고집이 세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 울거나 짜증 부리는 일이 잦아요. 저도 엄마지만 솔직히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면 정말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이 아이를 보내도 될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아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하루 일과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아침 10시쯤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도 못 먹고 작업대에 앉는 날도 허다해요. 오후 2시쯤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다양한 업체의 재료를 주문하거나 상담을 해야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는 낮잠을 잘 시간이지만 낮잠 재우는 것도 매일 전쟁이에요. 아이를 달래고 안고 재운 다음에야 겨우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하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다시 제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대개 새벽 2시 많게는 새벽 5시까지 작업을 이어가요. 포장, 택배, 마감, 주문 확인할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편은 도와주려고 하지만 낮에는 출근하고 밤엔 피곤하니 그 역시 쉽지는 않죠. 이런 일상을 살면서도 가끔 신우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 놀면서 애 키운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지금 이 일상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위해 제가 선택한 고된 노동입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자꾸 조카, 그러니까 신우의 아들을 주말마다 저희 집에 데려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신우가 주말에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둥, 친구랑 약속이 있다는 둥.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봐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더니 이제는 거의 고정처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유일하게 일요일 하루만 쉬는데 그 하루조차도 조카 때문에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없습니다. 신우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솔직히 말하면 가정교육이라고는 1도 안 되어 있는 아이예요. 말이 초등학생이지 기본 예절이나 생활 습관은 오히려 두 돌 지난 우리 아이보다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도 신우가 갑자기 일 생겼다며 조카를 며칠간 맡긴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내일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하고 연락 오고 그렇게 조카가 와서 며칠씩 있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기본 예절도 안 된 초등학생을 붙잡고 훈육까지 하려니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더라고요. 신우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걸 안쓰럽게 여긴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이혼한 사람이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아이를 아무런 훈육 없이 마냥 감싸고 무조건 받아주면 그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조카는 지금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걸 어른들은 말만 하지 실제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똑똑히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해도 조카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지적하는 말, 주해주는 말은 그냥 무시해요. 대답도 안 해요. 예를 들어 고모가 뭐라 하셨잖아. 대답 좀 해 하면 조카는 그냥 무표정하게 입 꾹 다물고 한참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고개만 휙 돌려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뭔가를 줘도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한 손으로 휙 받아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돌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몇 주 전엔 감기에 걸렸던 조카가 다 나았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기침을 계속 심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라 감기 걸리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고 첫째도 면역력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걱정이 컸어요. 기침 소리가 커서 입 막고 기침하자 라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조카가 저를 정면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대놓고 기침을 그냥 확 해버리는 겁니다. 재채기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완전히 피할 틈도 없이 그 옆에서 얼굴을 돌려야 했어요. 그 장면을 본 시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아이를 훈육하진 못할 망정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지적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만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기침하자. 그리고 할머니가 뭐 말씀하시면 네 하고 대답도 해야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고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걸 왜 며느리인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조카가 우리 집에만 오면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는 기본이고 식탁에 팔꿈치 올리고 국물 튀기면서 밥 먹어요. 이불 밟고 다니고 베개를 엉덩이로 깔고 앉고 걸을 때도 발을 질질 끌면서 쿵쿵 소리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용히 걸어줘. 베개는 머리 대는 거야 하면 한번 째려보듯 힐끔 보고는 아무 반응 없이 딴짓을 합니다. 하루 종일 부산스러워요. 어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그 와중에 저는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일도 해야 하고 두 돌 지난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까지 마치 유치원생처럼 하나하나 챙겨야 하니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말이 좋아 조카지 감정적으로도 거리감이 있는 아이이고 신우와의 관계도 틀어진 상태라서 조카에게 정을 쏟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세요. 오히려 조카가 내 아이랑 잘 놀아주잖니 얼마나 좋아라고 하십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걸 간신히 눌렀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지금 뱃속에 아이 하나, 우리 첫째, 그리고 조카까지 총 셋을 동시에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셋 중에서 가장 손 많이 가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신우 아들이에요. 제 말을 들으시곤 시부모님은 약간 민망한 듯한 표정만 지으시고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넘기시는 분위기였죠.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허탈했어요. 그리고 사실 신우 아들이 우리 집에 오면 가장 큰 데미지는 따로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제가 일을 아예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돌 지난 아이 하나만 봐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인데
거기에 초등학생까지 하나 더 추가되면 말 다 한 거죠. 조카는 그냥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의 몫이 아니라 세명치 분량의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아이예요. 하루 종일 떠들고 물건 만지고 지적하면 대답 안 하고 눈 흘기고 그걸 일일이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도 돌보고 제 일까지 하려면 정말 뇌가 과열되고 몸은 고장나는 기분이에요. 낮에도 계속 작업을 해야 하고 밤부터 새벽까지가 제 본격적인 집중 시간인데 조카가 와 있는 날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이미 탈진 상태가 됩니다. 최근 들어 배가 점점 나와서 허리도 아프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인데 그런 상황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 밤이 되어도 도저히 책상 앞에 앉을 힘조차 나지 않아요.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진짜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며칠씩 작업이 밀리다 보면 고객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배송 언제 될까요? 이번 주에 꼭 받아야 하는데 일정 가능할까요? 제가 만든 제품을 기다리는 분들이니 함부로 답할 수도 없고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는 해주시지만 그 이해해주는 마음조차도 저에겐 부담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감각,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시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중하게도 말씀드리고 속상해서 울먹이며 털어놓기도 하고 남편이 제 입장이 되어 대신 전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카는 여전히 방학만 하면 며칠이고 우리 집에 와 있고 주말이면 자동으로 우리 집 택배처럼 배달되어 옵니다. 마치 우리 집이 애보는 센터, 제가 무슨 조카 전담 보육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그 와중에 제가 첫째 아이 낳았을 때요. 신우에게 티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입으로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고 연락 한 번 안 왔었어요. 그 이후로 둘 사이에는 격한 싸움도 있었고요. 두 번은 정말 말 그대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첫째는 제가 집에 있다고 무시하고 집안일 안 한다며 시비 걸던 사건. 그때 제가 집에 있다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해서 돈 벌어요 라고 말하자 그 말을 참지 못한 신우가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고 저도 참다 결국 맞받아쳤어요. 두 번째는 조카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할머니가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신우가 그걸 듣고는 네 새끼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첫째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를 대사람으로서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 관계는 그저 무관심하게 얽힌 채 살자는 수준으로 유지해왔죠. 그런데 그런 신우의 아들을 왜 제가 정기적으로 돌봐야 하죠? 그 아이가 아무리 제 아이의 사촌이고 시부모님의 손주라고 해도 제가 누군가의 도우미는 아니잖아요. 그걸 매번 설명하는 것도 지칩니다. 참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제대로 얘기해. 지금까지는 내가 말 아껴줬지만 더는 못 참겠어. 당신 손에서 조용히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날 잡고 시부모님 앞에 직접 얘기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예전에 당신 알지? 내가 시부모님이랑 한 번 뒤집은 적 있었잖아. 그게 또 일어날 수도 있어. 남편은 조카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말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없이 크는 아이라는 건 아무리 주변이 도와준다 해도 감정적으로는 큰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남편도 그걸 알기에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우가 왜 이혼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감정조차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신우는 남자를 만나다가 양다리 걸치다가 들켜서 혹은 유부남 만나서 문제 생기고 그런 일들로 경찰서를 몇 번이나 드나들었고 조카가 아빠라고 불렀던 남자만도 손에 꼽아도 5명은 넘어요. 이런 상황인데 왜 그 조카를 돌보는 책임이 늘 나에게로 흘러오는 걸까요? 왜 시부모님은 신우의 행동은 모른 척하면서 그 뒷감당을 저에게 기대하는 걸까요? 이건 불쌍하니 이해해달라는 문제를 넘어서 명백히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솔직히 저는 신우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만나든 말든 이혼을 3번 하든 10번 하든 제 인생 아니니까요. 그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발 신우의 아이를 주말마다 우리 집에 보내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일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우의 무개념 행동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나 쌓였던 서름, 억울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 쓰자면 글 하나로는 모자랄 정도지만 솔직히 이제 그 모든 걸 다시 떠올리기도 피곤해서 패스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쳤고 이미 마음속에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경계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 일이 있던 건 2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아이와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점심 무렵 외출 준비를 하시기에 어디 가세요? 여쭸더니 신우네 집에 조카 데리러 간다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또 2박 3일이구나. 금, 토, 일, 이번 주도 망했네. 머릿속에서 일정표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미 며칠째 밀려있는 주문, 시안 마무리 작업, 택배 포장 다 계획해뒀던 주말 일정이 전부 엉망이 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히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버님이 나가신 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조카가 주말마다 오는 건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애도 불쌍하잖니. 내가 좀 이해해줘. 가족인데 어쩌겠니? 어쩌겠냐고요? 저는 조카가 안타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사연 많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걸 알기에 안쓰럽게 여긴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의 사정이 저의 모든 일상을 흔들 만큼 당연한 권리처럼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구조예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얼마나 힘든지는 며느리니까 참아야지라는 논리 아래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주말마다 애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신우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며 하신 말씀께도 주말에 남자 만나야지. 얼른 재혼이라도 해야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럼 딸이 남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라고 배에 달고 있는 며느리는 애 베이비시터 노릇하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이 그대로 심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벽처럼 박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딸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 가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자 행동도 빠르게 결정됐어요. 저는 바로 작업 노트북과 자재들, 필수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아이 데리고 갈까 하다가 아이는 신랑이 퇴근하면 돌봐줄 수 있으니 일단 내 일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디 가냐고 묻길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카 오면 저는 일 못해요. 이번 주말은 친정 가서 작업하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비아냥처럼 말씀하시더군요. 다 큰 애가 잠깐 오는 건데 뭘 그렇게 피신까지 가냐. 그 말 듣고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이 집에선 내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 없구나. 그럼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첫째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했고 아이는 일단 놔두고 급한 작업짐만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면서 시어머니께 딱 잘라 말했어요. 앞으로 조카가 집에 오면 저는 무조건 친정으로 갑니다. 이래야 하니까요. 이해해주세요.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오랜만에 편하게 잠도 자고 스트레스 없이 작업도 하고 이래서야 내가 진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작업 효율도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역시 쉬는 게 최고의 약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 일은 그 주 토요일 오전 남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처음엔 뭐 별 생각 없이 그래. 잘 다녀와 하고 넘겼는데 곧 웃음이 나더군요. 토요일에 약속이요? 그게 무슨 약속이겠어요. 그날 조카가 또 집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남편도 결국은 나처럼 피신 간 겁니다. 키읔키읔키읔. 그렇게 토요일이 시작됐고 오후부터는 시어머니의 정기 전화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딱딱 걸려오는 전화. 언제 오니? 일은 좀 끝났니? 애는 잘 있어? 저는 계속 일요일 저녁에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이해는 됩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저보다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첫째 아이만 봐주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거기다 손 많이 가는 조카까지 곁에 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한편으론 이제는 나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친정에서 일에만 집중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밤에 끊기지 않고 푹 자고 작업도 정리되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싶을 만큼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조카는 없더라고요. 오늘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싶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꽤 지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가 신우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어. 걔는 처음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화내면서 말해서 결국 마지못해 와서 데려갔어. 듣자마자 속으로 드디어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엔 신우에게 한마디도 못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라지고 나니 조카가 얼마나 통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전가되고 있었는지 실감하셨나 봐요. 심지어 아버님이 신우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평일에 잠깐 저녁에 데리고 있는 건 괜찮지만 이제는 절대 우리 집에서 재우지는 마라. 아니, 이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한 선언입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백날을 해도 안 듣던 분들이 제가 없어지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날 밤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만 보고 왔구나 싶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툭 내뱉는 말투. 너 애 보기 싫어서 친정으로 내뺀 거냐? 어휴, 이건 뭐 남 탓도 예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침착하게 나도 일하러 간 거야. 어머님께 아이 맡기고 일하러 친정 간 거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신우 왈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하길래 저도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맞아. 겸사겸사 다녀온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걸? 또 가족 타령을 하더라고요. 가족인데 너무 각박하게 군다. 이 말 듣고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민폐 안 끼치는 게 먼저지. 남자 만나러 가면서 애 맡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가족이냐? 그랬더니 말문이 막힌 신우아 됐어. 하면서 전화를 뚝 끊더군요. 어머님 딸이 딱 저 모양입니다.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척, 자기가 억울한 척. 정작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살아놓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전화가 신우와의 마지막 분기점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조카가 저희 집에서 며칠씩 눌러앉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던 일이 단 한 번 행동으로 옮기니 해결되더군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제가 무슨 엄청난 불평쟁이처럼 말한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없어 보니 깨달으셨을 겁니다. 신우 아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인지, 그걸 내가 지금까지 몇 달, 몇 년을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당신들은 하루도 못 견디면서 저더러 며칠이고 아무 말 없이 떠맡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좀 억울하고 짜증은 났지만 결과적으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셈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뭘 그렇게 말로 설득하려고 아둥바둥했나 싶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말보다 강한 건 부재라는 것. 지금은 마음 편하게 작업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신우와의 거리는 적당히 두고 그게 딱 좋습니다. 나름 사이다 같아서 이 글 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